안녕하세요. 언박싱 유튜버 궁금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폰 14 출시를 기다리고 있으신가요? 저는 아이폰 14가 출시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던 언박싱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를 리뷰할 때마다 점점 더 전문적인 유튜버가 되어가는 느낌이랄까? 평생을 갤럭시만 써오다 아이폰으로 넘어온 지도 어느덧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정말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있기도 한 반면에 정말 불편했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이폰과 갤럭시 각각의 장단점이 정말로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편의성은 갤럭시, 만족감은 아이폰이 더 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갤럭시도 아이폰처럼 생폰으로 사용해봤다면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었을까요? 아이폰 리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갤럭시 시리즈를 꺼내든 이유는 스마트폰 언박싱은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너무나도 복잡한 제품이고 또 더럽게 비싼 제품이기에 언박싱이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를 리뷰하기 위해서 확인해둬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언박싱 유튜버로서의 사명, 정확한 제품 확인이라는 명분으로 아이폰 리뷰를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앞으로의 언박싱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알아가는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충전에 관련된 부분은 이전에 머리털 빠지게 알아봤으니 출시되고 나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다고 하니 얼마나 차이가 날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22 울트라가 1750리터라죠. 이번에 출시될 아이폰의 최대 밝기가 부분 최대 2000리터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갤럭시 S22 시리즈보다 더욱 밝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화면의 밝기는 아이폰 13에 비해 갤럭시 시리즈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이 확인되고 부분 밝기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자세히 알겠지만 빛이 강하게 나오는 부분의 크기를 변화시켰을 때 아이폰은 크게 변동성이 없는 데 비해 갤럭시는 출력되는 화면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부분 최대 밝기가 더 높아지는 걸로 보면 아무래도 이미 갤럭시에는 탑재되어 있던 기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미경으로 확인했을 때는 어떤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요? 패널에서의 차이도 운이 좋다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대가 되는 부분은 이번에 드디어 AOD가 탑재된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AOD 상태에서는 최저 주사율인 1Hz로 동작할 수 있게 구현이 되었다는데 기존 제품들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초당 120프레임으로 촬영해서 변화되는 구간을 프레임 단위로 확인해보니 시간이 변하는 구간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데까지 갤럭시 시리즈는 6프레임이 소요되었고 강제로 AOD처럼 구현했던 아이폰 13은 2프레임 만에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Hz의 AOD를 탑재한 아이폰 14에서 이 방식을 이용해서 확인했을 때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번에 출시될 아이폰을 통해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정말 많은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역시 디스플레이 유리였는데요. 애플은 왜 때문에 디스플레이 유리 최고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코닝에서 직접 개발한 고릴라 글라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회사에 수천억 원이라는 돈을 더 들여가며 세라믹 글라스를 만들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고릴라 글라스를 먼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S22에 들어가는 강화유리는 코닝의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플러스로 현재 개발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강화유리 중 가장 튼튼한 강화유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디스플레이에 칼로 긁어서 확인해보면 자세히 확인해야 보일 정도로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뒷면 유리는 동일한 소재이지만 매트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칼로 긁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전에 리뷰했을 때 아이폰에서는 칼로 긁었을 때 스크래치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생폰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서인지 아니면 조명이 빵빵해져서인지 빛에 비추었을 때 비슷한 정도로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새 제품인 상태를 확인했을 때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다음 리뷰가 더욱 기대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소재로 봤을 때 아이폰과 갤럭시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렌즈라고 생각되는데요. 갤럭시 렌즈는 코닝의 카메라 전용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아이폰은 사파이어 글라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 먼저 갤럭시 렌즈를 경도 6번으로 긁어보면 선명하게 스크래치가 생기는 데 비해 동일한 경도로 아이폰 렌즈를 긁었을 때 전혀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날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도 테스터기로 고릴라 글라스를 확인했을 때 5번까지는 전혀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고 6번부터 스크래치가 생기는 모습은 애플의 세라믹 실드와 비교했을 때 체감될 정도의 차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일한 회사에서 제조된 고릴라 글라스와 세라믹 실드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한번 부숴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S22 울트라 디스플레이를 몽키를 이용해서 테스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몽키로 테스트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마침 준비되어 있던 인장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10N이 약 1kg이 누르는 힘,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보호 강화 유리가 보통 100에서 150N, 저렴한 제품은 그 이하에서도 파손되는데 S22의 고릴라 글라스는 여러 지점에서 확인했을 때 400N까지 올라가도 파손되지 않고 잘 버텨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 지점을 테스트하면서 가장 낮은 부위에서 파손되었던 수치가 약 450N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서리 부분은 더 약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전면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며 코닝의 최신 고릴라 글라스의 위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서 측정할 수 있는 최대치가 500N이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최대 수치를 알아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더 좋은 장비를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더 이상의 적자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 유리는 렌즈 부분과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디스플레이의 절반 수준의 힘으로 파손되는 걸 보니 렌즈의 직접적인 충격은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파이어 글라스를 사용하던 SE3의 렌즈 부분이 수치상으로만 보자면 더 튼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전면부는 애플 세라믹 실드를 사용하지 않은 SE3와 비교해보면 고릴라 글라스가 조금 더 튼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테두리 부분에서는 고릴라 글라스가 월등하게 더 높은 수치였던 것으로 보아 이전에 사용하던 애플 글라스보다는 고릴라 글라스가 더 튼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만 테스트하기에는 뭔가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어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을 더 확인해봤는데 고릴라 글라스에 스크래치가 생기던 경도 6번보다 더 높은 경도로 긁었을 때 8번부터 파이는 수준으로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디스플레이에 이 정도로 깊은 스크래치를 남기는 물질을 낮은 높이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도 8번으로 10cm 정도 높이에서 떨어뜨려 봤는데 파손되었습니다. 높은 경도로 인해 파손되는 모습은 일반적인 충격으로 파손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을 알 수 있네요. 경도 7번으로 확인했을 때는 조금 더 강하게 내려쳤을 때 파손되지만 이것 또한 그렇게 큰 힘이 드는 정도는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디스플레이의 강화 유리가 파손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디스플레이에 흠집이 생길 정도의 경도를 가진 물질과 부딪혔을 때 일반적인 충격보다 더 적은 힘으로 파손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의 파손은 단순하게 힘이나 확률로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문득 고릴라 글라스보다 더 낮은 수치에서 파손되었던 애플 글라스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해봤는데 경도 8번으로 비슷한 높이에서 떨어뜨리니 동일하게 파손이 되었지만 깨진 모양으로 봤을 때 고릴라 글라스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에 경도 7번으로도 확인해봤는데 들어가는 힘의 차이에서 고릴라 글라스에 비해 애플 글라스가 훨씬 더 튼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튼튼한 고릴라 글라스가 왜 더 높은 경도와의 충격에서 애플 글라스에 비해 더 쉽게 깨졌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이전에 리뷰했던 자료들을 확인해보니 고릴라 글라스 0.48mm, 애플 글라스 0.8mm로 약 1.7배 정도 차이 나는 유리 두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 아이폰 14에서 애플 세라믹 실드는 어떤 차이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디스플레이를 쉽게 파손시키는 정도인 경도 8번이라는 물질이 일상생활에서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년간 생폰으로 사용했던 아이폰에서 경도 8번과 비슷한 수준의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한 걸로 봐서 일상생활에서 높은 경도의 물질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생폰을 사용하며 지금까지 수없이 떨어뜨리면서도 실제로 파손이 된 적은 없었지만 운이 정말 나쁜 경우라면 낮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더라도 파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폰 14가 출시되고 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과학적으로 보호 효과가 없다는 디스플레이 보호 강화 유리는 어쩌면 물리학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물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 즐겁게 봐주셨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게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